여기는 관세인데 관세가 뭔지, 관세 종류, 근데 관세 매기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근데 6문제짜리라서 아니 5문제짜리라서 좀 비중이 있는 거야. 자, 보세요. 본문. 관세는 국가의 과세권에 의해서, 그러면 주체가 누구야? 국가지, 그지? 과세권에 의해서, 과세권이라고 했으니까 일종의 국가의 권리 행사를 말하는 거야. 수입품에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대상은 수입품이고 방법은 강제적이야. 관세 수입은 국고에 귀속되므로 관세는 국가 재정의 수입원이 된다. 또 하나는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 이건 옛날에 배웠던 거야. 그지? 또한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조정하는 수단으로서, 자, 수입품의 가격을 조정해 수입 거래에 영향을 미친다. 당연하지요. 가격이 높아지면 당연히 국산품을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관세 막 때리는 게 국내 산업 보호하고 그동안의 적자를 메우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 자, 수입품의 경우 부담한 관세만큼 판매 가격이 인상돼. 그러면 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 정책에 이용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는 조세 수입이고 두 번째는 국내 산업 보호 정책에 이용되는 게 관세다. 관세는 통관세라는 뜻이야. 통관세요. 자, 그 다음에 관세는 조세의 일종이므로 조세의 종류, 납세자, 세율 등 조세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조세 법률주의에 적용을 받는다.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고 조세 법률주의니까 법률에 의해서 관세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나 국내외적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 변동이 있을 때 빨리빨리 대처하는 거, 다른 외국과의 협정으로 제약을 받는다는 점, 외국과의 협정으로 제약을 받는다는 점, 이유로 조세법률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진 않는다.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정보는 좀 기억을 해도. 그래서 관세는 법률로서 일정한 조건을 정하고 그 조건의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관세율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행령은 빨리빨리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자,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 또는 수량을 과세 기준으로 부과한다. 가격은 종가세고 수량은 종량세라고 나올 거야. 오케이. 기억. 종량세. 종가세는 일반적으로 관세율의 형태로서 과세 표준이 되는 가격, 즉 과세 가격에 백분율로 표시되는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액을 산출한다. 예를 들어 10,000원짜리에 관세 100%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 20,000원이 되겠지, 그지? 20,000원 맞나? 맞지, 그지? 자, 종량세는 수입품의 가격이나 품질 등에 관계없이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관세를 매기는 기준인데 먼저 과세 표준이 되는 가격으로 매기는 걸 종가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종량세는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삼는 거야. 중량, 면적, 용적, 매수 등을 단위로하여 단위당 몇 원씩, 몇 원과 같은 식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게 여기 나온 대로 종량세란 말이야. 이거는 세금 할 때 국내 세금도 종가세, 종량세가 있어. 똑같은 방식이야. 종가세, 종량세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부과한대. 그럼 당연히 선택관세겠지. 그다음에 종량세, 종가세를 모두 합하여 부과하면 복합관세가 된다. 수입품 A를 1제곱미터 수입한다고 가정해 봤을 때 1제곱미터에 부과되는 종량세액을 미터당 200원, 종가세율을 10%라고 하자. 그러면 미터당 1,000원일 때 1미터 제곱에 대한 제곱미터에 대한 복합관세는 종량세 200원에다가 100원을 더해가지고 300원이 되어 복합관세의 실효세율은 30%가 된다라고 돼 있어. 원래 가격의 30%. 그래서
30%, 여기서 30%는 20하고 30하고 300원 돼가지고 세율을 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 선택관세에서는 일반적으로 종량세하고 종가세 중 관세가 더 높은 쪽을 선택하여 부과하므로 선택과세는 200원이며 실효세율은 20%가 된다. 미터당 수입 가격이 3,000원일 때는 1제곱미터에 대한 복합관세는 종량세 200원에 종가세 300원을 더해 500원이고 선택관세는 300원이다. 이거는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복합관세인 경우에는 이렇게 종량세 가구, 종가세 가구의 합을 말하는 거죠. 복합이니까. 실효율은 30%. 그렇지만 이걸 선택관세 할 경우에는 더 높은 쪽이니까 200원, 그 다음에 미터당 가격은 그러니까 더 높은 거니까 200원을 하고 실효세율은 20%가 된다. 그 다음에 이게 3,000원일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을 부과한다. 선택관세로는. 자, 그 다음에 또 관세에 뭐가 있냐면 복잡한 형태의 세율이 적용되는 관세가 있는데 이건 슬라이드 관세하고 할당 관세다. 슬라이드 관세는 국산품과 수입품의 가격 간의 차이에 따라서 관세액을 슬라이딩하듯 조정되는 탄력적인 관세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관세는 수입 가격이 낮으면 그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낮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수입 가격이 높으면 낮은 세율을 적용해서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다. 국산품의 가격과 수입품의 가격 차이를 조정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다음에 할당 관세는 특정 상품을 수입할 때 일정 수량까지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경우 이거를 갖다 할당 관세라고 한다. 이때 낮은 세율을 1차 관세율, 높은 세율을 2차 관세율, 1차 관세율이 적용되는 일정 수량까지 관세 할당 수량은 원칙적으로 그 상품의 국내 수요량에서 국내 공급량을 차감한 수량으로 한다. 국내 공급량 거기까지만 딱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까지는 낮은 관세를 1차 관세를 하고 그 다음에는 역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비싸게 관세를 매기는 거야. 그럼 가격이 올라가니까 국내 산업 보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관세는 국내의 상황에 따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정부의 판단으로 신속하게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위에서 앞에서 뭐랬어? 시행령이라고 했지. 이거를 긴급관세라고 하고요. 긴급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이 급등하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그 상품이 수입이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났어. 그럼 국내 산업은 다 망하는 거야. 알았니? 급격하게 하락하는 상황.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급격하게야. 외국 상품의 수입 증가로 이와 동일하게 경합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중대한 피해, 손해를 입혀 그랬을 때는 긴급하게 발동하는 긴급관세가 적용된다. 현대국가는 모든 상품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기보다 각각의 상품의 관세 결정 방식을 다르게 한다. 그러니까 이 위에서 말한 관세 적용하는 것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따로따로 적용을 한다는 얘기야.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각 상품의 가격 변화시키고 있다. 세율 조정. 이게 이제 관세가 추가되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관세율을 낮추면 조금 올라가고 높이면 많이 올라가고 외국에서 수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 지급되어 생산된 상품이 국내에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부당하게 염가 판매되는 상품이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당연히 막아낼 수 있는 게 바로 관세라는 얘기야. 또한 관세는 무역 상대국과 무역량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국내 경제, 세계 경제, 나아가 국가와 국가 간의 협력 갈등 관계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무역량, 단순히 관세가 무역 상대국과의 무역량, 물론 이거는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당연히. 이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
국내 경제, 세계 경제, 국가와 국가 간의 협력, 갈등 관계 이런 데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관세율이 크게 높였어. 상대 국가의 무역량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우호 관계까지 저해될 수 있고요. 비관세 장벽이나 관세 동맹 등에 의해서 국가 간의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만큼 관세는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국제 관계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대외적인 정치 수단으로서의 관세를 널리 활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랑 친한 국가였는데 다른 나라랑 우리랑 경쟁하는 국가가 친해지면 관세를 높여버리면 우리 말을 좀 듣게 되는 거지.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자, 그러면 자, 문제 읽어봐.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걸 찾으면 돼. 1번. 국가 차원의 관세는 어떠한 기능을 하나? 아까도 나왔잖아. 뭐라고? 국내 산업 보호,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한다. 뭐 이건 맞는 거고. 2번. 긴급 관세를 발동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거는 긴급 관세를 발동하기 위한 조건인데 그런 내용은 없고요. 긴급 관세를 할 때 어떤 상황에서 하는지만 나왔어. 2번이 정답이다. 관세를 경제적 수단 이외의 대외정책으로 수단으로 보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죠. 맨 마지막에 여기 나와 버렸어. 그지? 그다음 3번. 관세는 조세 법률주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때그때 상황이 막 변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면 법률을 막 개정하는 건 너무 절차가 까다롭고 어렵고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하고 있다. 맞았고 5번. 현대의 국가에서 모든 상품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 아까도 나왔어. 뭔데? 이거는 상품의 가격을 변화시켜 세율을 조정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이 있잖아. 예를 들어 위에서 나온 대로 한다면 막 상품 가격 변하니까 경쟁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국가에서 막 보조금 지급하고 막 장려금 지급해가지고 그 손해를 기업의 손해를 국가가 막 보전해 주는 거야. 그럼 경쟁력이 계속 살아나잖아. 그러면 또 여기서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대처를 해야지. 쟤는 보조금을 받고 제품을 생산했다면 관세율을 높여야지 경쟁력이 생기는 거야. 이해되냐? 무슨 말이지? 다 나왔고 2번만 없다. 그 다음에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기업은 종가세고 이건 종량세야. 자, 적절하지 않은 거. 기업에서 동일한 상품이라도 수출국의 가격 수준에 따라 관세가 달라지겠죠. 왜? 그 수입하는 수입품의 가격이니까. 아니? 종가세는 수입할 때 수출국의 가격 수준으로 세율을 정하는 게 종가세. 맞았고 2번. 니은은 종량세. 상품의 품질에 대한 고려 없이 관세가 매겨지겠지요. 맞지? 여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 무게, 크기, 면적, 그 다음에 용적, 그 다음에 또 하나 매수. 얼마나 몇 개를 수입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맞았고요. 그다음 3번. 과세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에서는 관세가 올라가지. 니은에서는 관세가 달라지지 않는다.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가격 기준으로 한다면 당연히 얘는 올라가겠지. 근데 그 종량제 기준으로 하면 변동이 없죠. 그다음에 4번. 과세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물건. 이거는 가격을 모르겠어. 그러면 니은을 적용하는 게 효율적이 되겠지. 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야? 매길 수가 없지. 5번. 고가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업보다는 니은을 통해. 아니 고가품은 가격이잖아. 가격. 알았어? 어? 그러니까 고가품이 수입됐어. 가격에 따라서 막 매겨버리면 이 고가품이 더 고가품이 되는 거야. 그러면 수요가 훨씬 더 줄어들겠지.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판매가 줄어드니까 수입이 억제되는 거지. 그러면 종가세로 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되겠지. 정답은 5번이 틀렸네. 자, 그 다음 3번. 가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읍시다. 자, 복합관세하고 선택관세에 대한 설명이 가에서 나오지, 그지? 자, 제대로 이해했나 볼까? 1번. 복합관세의 실효세율은 선택관세의 실효세율보다 크겠군. 자, 이것도 계산을 해봐. 뭐냐면, 아까 1,000원일 때 복합관세는 실효율이 얼마야? 30%였지? 근데 선택관세 하니까 20%로 줄었죠? 그러니까 선택관세보다는 복합관세가 실효세율이 더 크겠군. 맞았고 2번. 과세 가격이 일정액보다 커지면 종가세액이 종량세액을 초과하겠군.
자, 이거는 어느 쪽이 더 영향을 받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지금 봐볼까? 우리가 1,000원짜리를 지금 가지고 했었잖아. 실효세를 30하고 300원, 200원 이렇게 됐지, 그지? 과세가 일정액보다 커지면 종가세액이 종량세액을 초과한다. 이 말은 1,000원일 때는 종량세가 200원이었지, 그지? 위에 가에 나오잖아. 가에서는 종량세로 하면 200원이지, 그지? 맞지, 그지? 근데 종가세는 100원이야. 이게 종가세야.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결국은 이거를 2,000원으로 한번 해볼까? 2,000원?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렸어. 이랬을 경우에는 종량세도 200원, 종가세도 200원이 되잖아. 그지? 맞지? 그지? 그러면 종가세액이 종량세액을 초과하게 된다. 더 많아지게 된다라는 뜻이야. 알았어? 자, 그래서 그 일정액보다 커지게 되면 과세 가격이 1,000이 아니라 2,000이 됐을 경우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종가세액이 종량세액을 초과한다. 즉 2,000원 말고 3,000원이 되면 또 달라지는 거죠. 자, 이것도 맞는 설명. 3번 복합관세 종량세로 변경하여 관세에 의한 국고 수입이 줄어들겠군. 복합세액은 아까 얼마였어? 종가세가 300원 하면 300원이지. 맞지, 그지? 종량세는 200원이지. 그러면 당연히 수입은 줄어들겠지, 그지? 복합관세에 종량세로 변경하면 종가세보다 100원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수입이 줄어들겠군. 4번 복합관세를 적용하면 과세 대상 가격의 변화에 비례하여 실효세율이 변하는데 세율이 변하는 건 아니지, 그지? 결국은 1,000원일 때 복합관세는 300원이었거든. 근데 실효세율은 그러니까 30%가 됐었어. 근데 3,000원이 되니까 복합관세는 500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실효세율은 오히려 떨어졌지요.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안 됐어? 1,000원일 때 봐봐. 1,000원일 때 복합관세가 300원이었단 말이야. 그럼 30%의 실효세율이 있는데 이게 3,000원이 되니까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돼? 이게 900원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500원밖에 안 되는 거지. 맞지? 이해됐어? 그러면 얘는 퍼센테이지로 하면 얘는 3분의 1로 나눠야 되겠지? 나누기 3으로 해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3, 1은 3, 3, 6, 18, 그 다음에 2, 20 나오니까 3, 6, 18. 그래서 약 17%로 실효세율이 떨어져 버리네. 그 다음에 수입품의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복합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좋겠군. 자, 선택관세보다는 둘 중 하나보다는 복합관세. 복합관세가 300이고 선택관세는 200이니까 관세가 더 높은 게 복합관세잖아. 그러면 가격으로 통제할 때는 복합관세를 적용하는 게 더 관세 수입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겠네요. 이렇게 돼버린 거야. 정답은 4번이 틀린 거고 이거 조심해. 알았지? 세율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게 중요해요. 4번으로 볼까?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에서 제시된 상호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봅시다. 어느 원료의 국내 총 수요량은 1만 톤. 이 원료의 국내 총 공급량은 5,000톤. 5,000톤이 모자라네, 그지? 국내 총 공급량이 5,000톤을 유지하고 이 원료의 국내 생산 가격과 수입 가격이 현재 수준과 같대. 이 원료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입 원료에 20%의 관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원료 수입량 전체에 20%의 관세를 적용하면 이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의 부담이 가중된다. 이유는 뭘까? 이게 지금 원료가 모자라잖아. 1만 톤이 필요한데 5천 톤밖에 없으면 모자라잖아. 그지? 자, 그러면
적절한 걸 찾아봅시다. 1번부터 볼까? 갑. 원료의 국내 생산 가격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수입 가격과 상관없이 수입량 전체에 대해서 관세율 20%로 고정하도록 합시다. 이 관세율 20%로 고정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여기 있잖아. 그렇지. 이 상태 그대로 가면 계속 국내 산업에 부담이 가중되잖아. 이건 좋은 조언이 아니죠. 2번을 국내 생산 가격보다 원료의 수입 가격이 낮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원료의 수입 가격이 높으면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일종의 종가세랑 똑같은 건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가면 슬라이드 방식의 관세를 적용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여기는 지금 슬라이드라는 게 원래 국내 가격하고 그 수입 가격하고 의 차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이때는 언제냐면 수입 가격이 낮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지. 그 다음에 원료의 수입 가격이 높으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는 국내 가격보다 원료 수입 가격이 낮을 때 높은 세율을 하고 원료의 수입 가격이 높으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슬라이드 방식은 수입 가격에 따라 관세를 조절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수요량과 공급량이기 때문에 수요량과 공급량의 차이에 대한 대처는 될 수가 없다라니, 이건 가격을 가지고 세율을 적용하는 거잖아.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가격을 가지고 세율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 수요량과 공급량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적용이 잘못됐죠. 그 다음에 3번 병. 원료의 수입 가격이 국내 원료 가격보다 낮으면 관세를 부과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망하라는 거죠. 그렇지? 높은 가격이면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한다. 자, 국내 원료 가격보다 낮으면 관세를 부과하고 높으면 관세를 좀 떨어뜨려 줘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야지 국가 간의 분쟁이나 마찰 뭐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거야. 알았니?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 낮으면 관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부과하지 않으면 점점 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니까 올바른 대처가 아니라고 봐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4번. 국내 생산 가격과 수입 가격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대. 그럼 수입량 5,000톤에 대해서 20% 관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수입량에 대해서는 슬라이드 관세를 적용합시다. 자, 20%를 적용했어. 그러면 위에서 말한 대로 국내 산업의 부담은 계속 이어진단 말이야. 아까 나왔던 거랑 똑같다고. 이게 지금 1번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해결책이 안 되죠. 알았어? 무슨 말인지? 관세율 20%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 국내 산업의 부담이 증가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거를 깨야 될 거 아니야. 깨야 되겠지, 그지? 자, 5번. 국내 생산 가격과 수입 가격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원료 수입량 5,000톤에 대해서는 관세율은 0으로 하고 5,000톤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서 20%의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수입량에 따라서 관세를 조절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럼 5,000톤이 모자라니까 5,000톤에 대해서는 0%, 그 다음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관세율을 적용하면 원료비에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된다는 부담이 생기지. 그러니까 처음에 5,000톤까지는 관세율이 0이니까 그냥 수입하면 돼. 알았어? 근데 이후부터는 20%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원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생기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는 관세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관세를 5,000톤까지에 대해서는 0% 관세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20%. 이게 뭐냐면 아까 배운 걸로 하면 5,000톤까지 0%가 뭐냐면 이게 할당이야, 할당.
할당. 5천까지는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20%의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초과분에 대해서 할당량 초과분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매기는 걸 할당 관세라고 한다. 그걸 적용하라는 거죠. 정답은 5번이 정답이. 알았어? 자, 이거는 할당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다가 갑자기 정답으로 나왔어.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볼까? 문맥상 A와 바꿔쓰기에 적절한 것은, A가 뭔가 찾아볼게. A가, 너도 찾을래? 나만 찾네. 아, 조정. 신속하게 관세율을 조정. 자, 신속하게 관세율을 조정. 관세율을 조정. 자, 그러면 A와 바꿔쓰기에 적절한 걸 찾아볼까? 자,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이 되겠지, 그지? 왜냐하면, 너는 A 봐봐. A만 보면 안 돼. 그 앞에 뭐냐면, 정부의 판단으로 신속하게 관세를 조정한다. 이걸 긴급관세라고 하고, 긴급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 수입품이 급락해. 그러면 수입품의 가격이 더 떨어졌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당연히 관세율을 높여줘야지 경쟁이 되겠지, 국내 산업하고. 이게 봐봐. 1,000원이었던 게 갑자기 500원이 됐어. 그런데 이 관세율을 또 낮춰줘. 그럼 더 싸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를 들어 봐봐. 20%의 관세율을 매기면 이 가격이 1,200이잖아. 그지? 그런데 500인데 갑자기 관세율이 10%라면 이거는 550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수입하는 가격이 1,200원이었었는데 급락하는 바람에 550이 됐어. 그럼 관세율을 높여줘야지 원래 1,200까지 비슷하게는 가야 될 거 아니야. 정답은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긴급관세는 이렇게 국내 산업 보호라는 원래 그 명분이 그거기 때문에 관세율을 높여서 수입 가격을 관세율이 낮을 때랑 맞추도록 노력해야지 국내 산업에 타격이 없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겠지.